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한국에서 무면허, 무보험의 불법 외국인의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은 10년 내에 핵무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의회의 Z세대 취업준비생들의 의견 들어봅니다. 아내를 집안에 가둬서 20kg대까지 굶겨서 사망을 하게 한 남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에 대한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 함께 공유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변으로부터 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도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국은 10년 안에 핵무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한테는 민감한 내용이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미래 핵무장을 예상하는 답변이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40% 정도는 10년 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핵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1년 사이에 15%나 증가한 수치라는 겁니다. 12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작년에 11월 말부터 12월 초 미국 등 세계 60개국 글로벌 전략가와 전문가 357명을 상대로 실시한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를 결과로서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 문항으로는 이제 객관식과 복수 응답을 허용해서 물어봤는데요. 한국을 꼽은 응답률은 40.2%로 이란이 72.8%, 사우디아라비아가 41.6% 이어서 세 번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란은 뭐 이미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28.6%, 우크라이나가 14.9%, 대만이 7.9%. 대만은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년 전에 조사에서 한국의 10년 내에 핵무장을 예상한 전문가는 1년 전만 해도 25.4%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4.8%나 포인트로서 상승을 한 겁니다. 이란은 1년 전 조사 결과 73.5%와 비교를 하면 소폭이 오히려 줄었고요. 사우디는 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일본은 9.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지난 1년 사이에 더 고도화된 데다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사실상의 군사동맹에 대한 그러한 체계가 결과로서 나온 가운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약화로서 북한발 위협이 더 커진 상황과 더불어서 한국의 여론들이 이 조사에서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의 지지 여론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람들도 50% 이상의 국민들이 핵을 자체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다본 전문가가 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중에서 탑으로 뽑는다면 한 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죠. 경제적인 힘, 또 육체적인 힘, 또 정신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어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만만히 보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정년에 대한 이슈가 사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된 다음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죠. 정년이 된 다음에 보통 60세 초반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평균 시간이
1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정년의 연장을 찬성한다라고 Z세대가 취업 준비하는 세대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Z세대의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Z세대 취업 준비생 46%는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 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측은 영향이 없다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14일 한국의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592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22%, 그대로 현재처럼 유지를 해야 된다가 20%, 오히려 단축해야 된다가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축해야 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고 빠져라 뭐 이런 소리겠죠.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사회 문제 개선이 75%로 이었습니다. 이어서 연금, 세금 등 사회적인 부담 감소가 15%로 뒤를 이었고요. 이외에도 숙련된 인력 활용이 8%, 세대 간 지식과 경험, 공유 강화 등이 2%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경우 취업 기회가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써 61%입니다. 꼽고 있고요. 본인들은 나이를 안 먹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보나 싶습니다. 본인들도 뭐 한 20, 30년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대기업들의 전문 본부장 이사직만 해도 벌써 70년생 이후입니다. 그렇죠. 빠릅니다. 빠르기는. 승진 및 성장의 기회 축소가 17%, 조직의 혁신 저해가 14%, 기업의 부담 증가가 7% 등으로 의견이 이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가 44%와 줄어들 것이다 43%로서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이외에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도 일부 있었고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체계 조정,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월급을 적게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31%로 가장 많이 꼽고 있다고 하네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럽고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일자리 주지 말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소식에 많이 우울하시겠습니다. 저도 우울합니다. 아내를 집안에 가둬서 20kg대까지 굶겨서 사망을 하게 한 남편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내를 집안에 가두고 20kg대까지 몸무게를 줄이게 해서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이 결국 징역형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13일 대구 고법 제1형사부는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서 죽인 혐의로서 기소가 된 A씨 60세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형이 조금 가볍죠. 그리고 관대하다라고 볼 수 있나 싶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달간 대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B씨 54살인데요.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를 해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B씨는 사망 당시에 키가 145cm, 몸무게는 20.5kg에 불과했으며 사망 원인은 고도의 기아로 인한 합병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서 평소 불만을 품었고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서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을 해서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외면을 했다라면서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비정한 남편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슬픕니다. 대한민국 요즘에 최근에 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도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거의 50만 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불법 외국인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은 틴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가 4개 면의 유리, 뒷좌석, 앞좌석의 앞유리까지 모두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탔는지도 모르죠. 아시죠? 대부분. 그런데 이 불법 외국인들이 무면허로 보험도 없이 그리고 본인의 차도 아니고 훔치거나 대포차로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바쳤습니다. 차가 망가지기도 하고 내가 다쳤습니다. 황당하죠.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외국인 무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에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사연이 또 소개가 됐는데요. 외국인이 차 안에서는 맥주캔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즉 술을 먹으면서 운전까지 한 겁니다. 지난 12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측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천안과 논산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다라며 당시 정체가 심해서 서행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외제차가 들이받았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A씨 차를 들이받습니다. A씨는 운전자가 내려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외국인 특유의 부정확한 발음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A씨는 상대 운전자 차에는 총 3명의 외국인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외모로 봤을 때 중앙아시아계 계열에서 온 사람들로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외국인은 A씨에게 일단 차를 갓길에 주차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동의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외국인들은 약 20m 떨어진 거리에 차를 멈췄습니다. 이후에 A씨가 차에 내려서 외국인들을 만나러 갔는데 외국인들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남겨진 차량 안에서는 맥주캔과 무언가 액체가 쏟아진 흔적이 있었다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빼갔더라라고 토로를 합니다. 차주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A씨는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수리비가 약 4,500만 원 나왔는데 전부를 자기 부담으로 보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상황 이해 다 되셨죠? 제가 부가 설명 다 안 드려도 화나시죠? 이런 제도들에 대한 부분이 대한민국의 급선무입니다. 지금. 그렇죠? 한국에서 요새 노로바이러스가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긴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 역시 한 2년 전부터는 그 좋아하던 굴을 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 주변에 있는 한국의 지인들이나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이 정보 내용 알고 계시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의 대표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년 사이에 최고 수준으로 발생을 하며 대규모로 유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영유아 연령층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며 관련 시설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10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병원급 210개의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작년에 11월 첫째 주부터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올해 1월 넷째 주 기준 1년 사이에 최고 수준인 46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2달 정도에 469명으로 병원에 온 사람 통계가 그렇습니다. 설 연휴의 영향으로서 1월 5주에는 347명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이전까지 10년 사이의 최고치는 2024년 428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환자 중에서 0세에서 6세 영유아 비중이 절반을 넘겼고요. 1세 미만은 9.2%, 1살에서 6살까지가 42.2%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다음해 초봄, 즉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에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서 과거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더라도 재감염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주요 감염 경로,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이 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이 그 주변 관계에서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즉 비말은 뭔지 아시죠? 침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아주 안 보이는 침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12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발열은 이제 열이 나는 겁니다, 몸에.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손 씻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데요.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보시고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이 밑에 알림 설정 하나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일생에 한 번만 눌러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기존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놓치신 거 있으시면 눌러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